I'm Thomas Forward. I am the coach and trainee of Patrick Mill, and I prepare World Cup champions. 그래서 이분은 제 강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톰이라고 지금 강의 수업 듣고 있죠.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저도. 로빈스 월드컵 챔피언십이잖아요.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십. 그래서 우승을 몇 번 하신 패트릭 닐이랑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 파비오의 스승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여기 유튜브 월드패스 했지. 유튜브 파서 영상을 올렸는데 와, 여기 역시 이 팀은 글로벌적으로 유명해서 막 10만 뷰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이 시장의 컨셉, 트레이딩 단타에 있어서 개꿀팁을 알려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Today I will show you 볼륨 프로필이랑 마켓 프로필을 사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리테일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진입하는 곳들이 너무 이것저것 다 매매를 들어가려고 한대요. And I can tell you that doesn't work. 기준점 없이 매매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위닝 트레이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알아야 될 건 정확히 어느 곳에서 역매매를 노려야 되는 건지, 어느 곳에서 추세 매매를 노려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볼륨 프로필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 볼륨 프로필이 보여주는 거는 그냥 어디 구간이 공정한 거래 구간이고 공정하지 않은 거래 구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트레이딩 뷰로 예시를 들면은 여기서 뭐 횡보하는 구간에 볼륨 프로필을 이렇게 쭉 긋잖아요. 여기가 공정한 거래 구간이고 추세로 터진다고 하면은 밖에 범위들은 공정하지 않은 구간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68.2% 총 그 거래량에서 어디 가격 구간에 거래량이 많았는지 68.2%가 2%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서 제일 많이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V폭이라는 거예요. POC, Point of Control. 이게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구간, 공정한 거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that is certainly very exciting. Maybe just 그래서 오늘 이제 볼륨 프로필을 사용하면서 너의 엔트리, 진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항상 공정한 거래 구간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력들은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될 거래량이 추세가 터질 때 못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세력들은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자기 포지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손해보는 거 없이. 그러니까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젠 세력들은 뭐 추세가 터질 때 무조건 다 들어가려고 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력들은 가격이 횡보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이루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세력들은 막 볼륨 프로필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얘네들의 진입 방식은 저희 리테일 트레이더들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해야 할 일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막 따라하려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 completely wrong이라는 거예요. 걔네처럼 하려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보통 이런 큰 세력들이 들어갈 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에 나눠서 그 기간 동안에 자꾸 조금씩 분할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큰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전 펀더멘털 같은 뉴스적 요인으로 시장이 갑자기 출렁거릴 때, 한쪽으로 쏠릴 때나 이런 세력들은 좀 진입을 하지 않고 뒤에 피해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공정한 거래 구간이 나올 때까지. 뭐 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장은 한 방향으로 추세가 터질 수 있는데, 이 추세가 터지는 것도 곧 세력들이 큰 물량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 추세를 터뜨리는데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세가 터질 때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이 빨리 공정한 거래 구간에서 나오고 싶거나, 나오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 거니까, 손절을 당하면 시장가로 긁는 거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 매수 손절하면은 매수 시장가로 어쨌든 긁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나올 때 추세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소수 세력들이 얘는 무조건 다음 공정한 구간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 구간으로 가려고 할 때 추세가 나오니까 그때 시장가로 긁거나, 그런 소수의 세력들이 그런 움직임 때문에 추세가 터지는 거고,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런 공정한 거래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조용히.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의 그 구조다. I'll show you a bit on the chart. 왜냐면 여러분,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전체 시장 볼륨의 5%도 안 돼요. 저희 같은 사람 다 더해도 시장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 95%는 기관, 세력들, 서로 기관과 세력들끼리 싸운 은행들, 펜션 펀드 얘기했듯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In this 밑에 case, 보다시피 거래량을 with delta and all 쌓아주고 that 있죠. stuff. 그냥 저희가 아는 거래량은 한 캔들마다 얼마나의 거래량이 있었냐, 이 뭐 30분 캔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래량을 보는 방식이었고, 시간에 따라 이제 보는 거죠. 볼륨 프로필은 옆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 프로필은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있었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스닥 23,740대 거래량이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지금
여기 애들 거래된 게 요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보편적 밑에 나오는 거래량은 시간 베이스고 여기는 가격 베이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고 있죠? 얘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이 가격대 가격이 적었으면은 적고 여기 가격대 거래량이 많았으면은 이렇게 프로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죠. 여기가 더 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볼륨 프로필의 베이식이었고 다음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It's the 되는지. so-called volume profile, which has 볼륨 프로필에서 요 빨간색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이 POC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70% 거래량 68.2% 정확히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HVA라고 하고 High Value Area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Low죠. 그러면 여기는 Low Value Area, Value Area Low, Value Area High 라고도 하죠. and this 이거- value area 이 구간, 이 68.2%의 구간을 Value Area라고 해요. 이 Low Volume Node는 거래량이 거의 딱 봐도 빈 공간은 Low Volume Node. 누구는 이걸 이제 Fair Value Gap이라고도 하죠. ICT 용어는. 그래서 Low Volume이 보여주는 거는 거래량이 너무 아예 없었던 구간. 그래서 보통 시장이 뭐 여기 있다면 일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고 뭐 불공정한 구간에 있으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POC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POC는 다르게 얘기하면 다석이라고 부른대요. 시장의 밸류 에리아를 각각 나눴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생각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 여기를 1일 세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일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이거는 각자 알아서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해서 보면 된대요. 하지만 이제 단타 관점에서는 이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각 진한 파란색 멈추는 구간 이게 68.2%예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네 보다시피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각자 그 날에 참여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느꼈던 가격대가 어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려보고 보면은 어디 가격대가 흥미로운지 뭐 지지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표시를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HVA 아까 설명했던 구간 여기도 HVA가 있죠. 둘이 겹쳐 있죠.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다시피 진짜 시장에 올라와서 바로 쭉 떨어지죠. 맞고 이런 부분에서는 카운터 트레이드, 영매매를 노릴 수 있는 거가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단기로 매수가 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매매 셋업들 있잖아요.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끝자락 매매는 안 좋다는 거고 다 자기만의 뭔가 확정 조건을 갖고 가야 돼요. 나의 영매매 확정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데서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장은 다시 균형 잡힌 곳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를 딱 쳤을 때 최근에 균형 잡힌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지지저항 구간 기준점을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because as we all know there's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왔을 때 당연히 이 그냥 뚫고 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뚫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걸 치고 위로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도 많이 나온다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냐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를 뚫는 순간 나와야 되니까 시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 시장가로 걸잖아. 그럼 여기서 매도를 잡고 있는 애들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이 있겠어요? 시장가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 이걸 손절로 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딱 치는 순간 시장가 매수가 다다다다다 얼마나 많은 매도자들이 이 구간에 많이 보고 있겠어요? 그러면 두두두두 치면서 급격히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요새 젊은 애들 뭐 MZ, 젠지 애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막 뭐 스탑 헌팅 막 세력들이 리테일 트레이더의 손절을 노리기 위해서 저기를 치러 간다. 저걸 한번 뚫어버린다는 아주 틀린 얘기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 뭐 코인 선물이든 특히 해외 선물 얘네가 애초에 왜 탄생했는지를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결국 해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마켓이 갑자기 힘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뉴스로 인해 막 올라갈 때 여기서 가격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반대로 해칭을 하기 위해 선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내가 원했던 그 가격대에서 계속 안전하게 나는 그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futures contract,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해징 목적으로 나온 종목이다. they simply 그래서 뭐 기관들이 여기에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샀거나 뭐 옵션을 샀거나 했는데 가격이 올라 버리면 이거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런 터지는 구간에서 해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해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원자재 시장. 원자 시장은 이제 뭐 특히 생산자와 같은 대형 상업 트레이더들이 안정적인 가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 구간에서 가격을 원자재를 뭐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가격에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 시장에 이걸 볼 때는 이런 기초 개념들, 시장이 왜 움직일까?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 몇 주간, 몇 달이건 전체 시장의 볼륨 프로필을 그 기간만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걸 볼륨 프로필로 쭉 그려봤을 때 지금 어디 POC가 여기잖아요. 거래량 제일 많았던 구간.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즉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제일 공정한 거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구간이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래량이 없었던 구간은 어딜까도 한번 찾아보면은 뭐 이런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조정이 나오겠구나, 나올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뭐 한 달, 몇 달에 이게 그래프였으면은, 시장이었으면 더 신뢰도가 가는 그런 분석이죠. 당연히 타임프레임이 넓어져야 그 볼륨 프로필의 정보들은 더 reliable 할 테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추세가 터진다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볼륨 프로필 거래량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항상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 왜 거래량을 많이 쌓을 수가 없냐면, 그 구간에서는 여유 있는 수요와 공급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수로 추세 터지면 매수 공급자들만 있지 매도자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가 보여주는 건 이제 여기는 마켓 프로필인데, 마켓 프로필이 있고 요 블락처럼 생긴 게 마켓 프로필의 피크를 보여주는 거. 마켓 프로필은 여러분 거래량 베이스로 프로파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간 베이스로, 어디 구간에 시장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냐, 즉 시간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거래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그래프 보이시죠? 요게 이제 볼륨 프로필이고, 이 네모난 블락처럼 한 게 마켓 프로필이에요. 마켓 프로필과 볼륨 프로필이 좀 많이 비슷하게 생긴 경향이 있죠. 즉 이제 보면은 결국 마켓 프로필의 피크 구간 있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시장이 제일 많이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횡보했다는 거죠, 많이.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 그 볼륨 프로파일에서도 여기가 POC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머물러뒀으니까.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한 프로파일이 위클리라는 거죠. 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주, 2주 전. 만약에 가격이 이날, 이게 전주였으니까 뭐 월요일이라고 치면은 여기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런 리액션 레벨, 이게 전주의 HVA죠, 전주의 POC고, 그다음에 전주의 LVA죠. 이런 곳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에. 아니면은 이제 밸류 에리어가 아닌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는 부분, 로우 볼륨 노드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도 내가 카운터 셋업을 노릴 수 있냐,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타를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매매를 봐야 되냐가 첫 번째고, 어느 방향이 더 우세하냐, 유리하냐,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느 디렉션으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지, 요 3개가 중요하다는 And then, 거예요. crucially, what am I looking for? 뭐 한 개 더 말하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맥락에 맞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인트레스팅 존에서. 근데 이런 되게 간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되게 돈을 많이 받고 막 유료 강의를 파는 거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거를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본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선들이 결국 의미가 없다. 어떻게 그걸 잘 써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쓰면서 너네 스스로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고, 뭐 예시를 주고 싶다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돌파 매매, 브레이크아웃 셋업, 폭발적으로 들어갈 때 돌파 셋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너한테 이런 밸류 에리어에서, 이거 POC죠, 중간이, 이런 데서 브레이크아웃 셋업을 노리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줬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좀 강의 파리들이 이 셋업으로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But such a breakout setup does.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잘못된 강의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은 doesn't make any sense다, 말이 안 된다, 절대 그 공정한 가격에서는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POC에서. 그래서 뭐 어떤 펀더멘털 뉴스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널
여기서 막 돌파 셋업 막 노린다고 하면 약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셋업이 정말 말이 되는 셋업인지를 스스로 좀 잘 걸러낼 줄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성격과도 비슷한 매매 방식 셋업을 찾아야 된대요. 너가 좀 공격적이고 fast moving market을 하면은 breakout trade가 맞지만 너가 만약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좀 더 차분한 스타일이라면 돌파 매매보단 눌림이나 카운터 셋업, 영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륨 프로필이나 마켓 프로필을 잘 사용하면은 정말 시장의 흐름과 편향과 기관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관들의 방향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S&P인데 오늘 12월 9일 화요일인데 여기가 월 미장이었고 미장이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제일 많은 거. 그래서 미장만 제가 밸류 에리어를 긁어요. 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요일 이게 수 이게 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value area를 쭉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긁었을 때 봐봐요. 이게 value area. 여기가 low volume node 있고 여기가 value area high, HVA 보면은 여기가 low volume node랑 LVA 여기 있죠? value area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보면은 저번 주가 여기에요. 월, 주, 금. 요 파란 색깔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value area거든요. 근데 어제 월요일날 이 value area 안으로 들어오더니 어디까지 쳤나요? 전주 value area LVA까지 쳤어요. 이게 새벽 5시였어요. 너무 아쉽죠? 이 미장 때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카운터 셋업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지금 아시아 유럽장 아직 미장 전이니까 가다가 어디서 막혀요? 어디서 막히고 지금 떨어져요? 여기 딱 전주에 HVA 그려놓은데 하고 쭉 떨어지죠. 이게 지금 30분 차트니까 단타 플레이어로서 어려운 거는 이런 구간에서 도대체 내가 매수 셋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확정 조건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도 셋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뭐 1분 차트로 들어갈 거야 틱 차트로 들어갈 거야 5분 차트로 들어갈 거야 그 분단위 차트에서 어떤 확정 조건을 갖고 뭐 피보나치야 EMA 크로싱이야 오더 플로우야 ICT야 그러니까 ICT도 이런 막 중간에서 애매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매매 플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 매매 셋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화요일 날에 value area 이렇게 있고 근데 같이 겹쳐 있으니까 지금 전주 value area랑 LVHV랑 그럼 저는 약간 오늘 셋업이 약간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매수를 노리는 게 1번 셋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힘있게 뚫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주면은 여기서 매도 셋업 이거 치고 다시 가는 매도 셋업을 노리는 게 제 두 번째 매매 계획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치고 여기서 그냥 뚝 뚫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세 번째 매수 셋업.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솜 선생님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매매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분 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줬던 질문들 꼭 물어봐서 다음에 또 이분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컨텐츠 보고 여러분 괜찮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